마이도아리. 오늘은 여러분이 알만한 소프트뱅크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집어치우고 손정희 씨의 일단 핀트를 맞춰가지고 이 사람의 인물 플러스 주변 인물 그 다음에 지금의 소프트뱅크가 있을 수 있게 되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손정희 씨 이야기인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1교포 3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귀화를 1990년에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손정희 씨는. 그래서 일본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도 많은 연관이 있고 한국 기업에도 투자도 옛날부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이 손정희 씨가 귀화를 할 때 제가 하나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손정희 씨가 일본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본에 있는 제1교포 분들 있잖아요. 특별 영주권자 제1교포 분들은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 이름과 일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씨도 예외는 아니죠. 손정희 씨의 일본 이름은 야스모토 마사요시입니다. 성은 야스모토. 야스모토 씨. 예, 안본. 여러분들이 제1교포 이름을 두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을 귀화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이름으로 귀화를 합니다. 야스모토 마사요시로 귀화를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귀화를 하죠. 근데 손정희 씨는 손 마사요시로 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지키고 귀화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게 일본에서는 처음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 성씨에는 손이 없어요. 손이란 그 성을 못 쓴다라는 거를 당시에 이제 구청에서 말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손정희 씨가 생각을 해냅니다. 손정희 씨 와이프분은 일본 분이십니다. 그래서 와이프분이 성이 일본 성이잖아요. 그 손정희 씨는 손이란 성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일본의 제도 중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추미코 성이 카와사키였는데 박씨로 바뀌었잖아요. 손정희 씨 와이프분도 일본 성인데 성을 손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분이 먼저 손이 되겠지. 그러면 손정희 씨가 귀화 신청을 할 때 손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일본인이 손이 되어 있거든. 손씨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외국인이랑 결혼한 일본 여성분은 얘가 인정이 되거든. 일본 법상으로. 그럴 때 와이프분을 먼저 손씨로 만들어 두고 본인이 손씨가 해버리는 거예요. 제1교포 출신의 일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엄청납니다. 일본 사회에서. 엄청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야스모토라는 일본 명을 쓰지 않고 손 마사요시라는 손이라는 이름을 써서 귀화를 했다. 그런 사람이 일본에서 제일 부자야. 일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손정희 씨가 이런 말을 하죠. 기자들이 그냥 인터뷰를 할 때 왜 손이라는 이름으로 귀화를 했습니까? 라면 손정희 씨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손이라는 이름 말고 뭐 다른 일본 이름 야스모토라는 이름으로 귀화를 해서 나중에 성공을 했어요. 막대한 부를 잃었어.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손이었습니다. 이러면은 너무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름에 면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를 보고 있는 예를 들어 제1교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당당해질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손이라는 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승부를 걸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인드가 달라요. 인정할 수밖에 근데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까고 보니까 누구였네 이게 엄청 많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1교포였다. 일본 사람인데 그게 당연한 거고 일본에서. 왜? 한국 이름으로 다니기 너무 힘들거든. 그런데 손정희 씨는 유일하게 한국 성을 쓰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을 일본 사람들 조용하게 만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손정희 씨를 까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 하나 더 있어요. 뭐? 일본에서 대지진 때 일본의 네노라는 사람들이 성금을 냅니다. 유니클로 야나이 씨 10억엔, 락텐 미키타니 사장 회장 10억엔, 손정희 씨 100억엔, 단일 기부 최다 금액. 제1교포 출신 일본인이 일본 사람들 재해놨을 때 제일 많이 돈을 내요. 깔 수가 없어. 호감도 업. 거기다가 매년 자기가 이제 보수 있잖아. 그걸 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동북 지역 지역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더 말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지금 손 마사요시 씨라는 이름 들어도 제1교포라는 말 못하죠. 안 나옵니다. 성공한 150분 사업가. 인식도 바꿔버립니다. 일본 사업가. 우선 손정희 씨 너무 고생하시고 회사 만들었어요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자수성가형 그 다음에 성공한 CEO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밀접 취재한 저널리스트 등에 의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이 손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이 원래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정희 씨 아버님이 7형제예요. 7형제 중에 장남이시거든요, 아버님이. 7형제 중에 장남이시고, 손정희 씨의 이제 윗분들, 큰아버지 뭐라든지 뭐 다른 분 있잖아요. 작은아버지라든지. 그분들도 다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손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가게를 운영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서는 이 당시에 제일교포 있잖아요. 제일교포. 제일교포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1970년대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제일교포에 대한 차별이 심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기업에 들어간다거나 그다음에 뭐 좋은 대학에 간다거나 하는 게 힘들 정도입니다. 제일교포라는 게 알려지면요. 그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70년대면 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랑 비교하면 지금 일본이 많이 나아진 편이죠. 그때 비교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정희 아버님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할 수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내용 자체를 두고 일본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비자 금융, 돈 빌려주는 거예요. 사채업자죠, 사채업자. 네. 사채업자도 하고, 더 어릴 때는 돼지 사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도 했지만 제일 성공한 사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 빠찡코. 빠찡코 사업을 하고. 다 뭔가 야민 사회의 仕事. 그렇죠. 일본어로 하면 이제 뒷 사회, 어둠 사회죠. 어둠 사회. 어둠 사회. 일이네요. 예, 빠찡코. 그리고 손정희 아버님만 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버님의 다른 형제분들 계시잖아요. 형제분들도 다 빠찡코 사업을 합니다. 거기다가 다 성공을 합니다. 잘 나갈 때는 큐슈에 있는 그 점포가 50개가 넘습니다. 아니, 대단하시네요. 빠찡코 체는 50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게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손정희 씨 아버님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어느 순간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잠깐 휴양하시는 일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손정희 씨가 이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어머님과 같이 아버님 하시는 일을 도맡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일이 났네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게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가게가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내용 중요한데, 손정희 씨는 당시 아버님이 쓰러지고 형이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그 아버지 가업을 잇고 어머님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손정희 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7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왕복 항공기값도 어마어마하고, 손정희 씨는 주기적으로 방학 때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손정희 씨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피셜이고. 예, 신기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은 가게가 어려워서 미국에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게가 어려우면 미국에 못 가잖아요. 가게가 어려우면은 맞아. 학교를 때려치우고 일을 도와야지. 가게가 어려운데 형은 고등학교 자퇴해서 가업을 잇는데 나는 유학 갈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네요. 가게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면 아니 돈이 없어졌네라는 이미지 있지만, 그게 아니죠. 아버님이 잠깐 이제 일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렇죠. 돈은 있지만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맞아. 아버님 쓰러서 가게가 조금 이제 일할 사람이 바뀌었다 얘기했지만 돈이 없다고는 본인은 단 한마디도 안 되었습니다. 와.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게가 어렵다고 하면은 돈이 없다고 인식해야죠. 맞아. 일반적으로는. 말은 맞잖아. 말은 맞잖아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 생각해보면 7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 가기 쉬운 게 아닙니다. 유학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유학을 합니다. 참고로 손정희 씨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일본 규슈에서 명문고등학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정희 씨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너무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들었어 아니냐? 이미지 있었어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는 만들어진 이미지. 그리고 마음대로 상상을 한 이미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미지는 아닙니다. 절대로. 본인 피셜, 손정희 씨 본인 피셜. 나만큼 공부한 사람 없다. 나는 당시 세계 제일로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 생각만 하고 운전할 때도 공부 생각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칭입니다. 이게 손정희 씨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 들고, 저 아저씨는 겸손이 미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 많고 자신감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신감을 할 정도로 아웃풋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것도 맞아. 맞잖아. 공부 많이 하고 나만큼 많이 한 사람은 없어. 나 정말 공부 잘했어. 맞습니다. 그 손정희 씨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여기서 졸업해서 일본 가서 셀러리맨 할까? 아니죠. 창업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미 이 대학생 시절에 창업 아이템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정희 씨가 뭘 했냐면은 이것도 이제 본인 피셜입니다. 1년 동안에 있잖아. 하루에 5분 동안 생각을 해요. 공부를 멈추고. 나는 거의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공부만 생각하는 공부만 하는 사람인데 딱 하루에 5분만큼은 나에게 시간을 주자. 어떤 시간이요? 발명, 사업 아이템. 1년 동안 하루에 5분 동안 하루에 한 개씩 사업 아이템을 노트에 적는 겁니다. 오. 그러면 약 300개가 넘는 아이템이 쌓이겠죠. 그죠. 1년 동안 그래서 했으니까. 하루에 한 개씩 그걸 했답니다. 아이템을 냈는데 그 음. 중에서 신박한 아이템을 하나 씁니다. 당시에 70년대에는 없던 뭐요? 이 사람이 아이템을 내요. 자동 번역기. 무슨 말이냐면은 사전 같은 건데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 당시 일본 해외여행 많이 갑니다. 앞으로는 더 해외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갈 거다. 그죠. 그러면은 외국인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가 그냥 불편하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일본어를 치고 이게 외국어로 번역이 되고 그게 음성으로 읽어주게 되면은 외국인이 바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파파고다 파파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필수예요. 그 300개의 아이디어 중에 이게 제일 그 핫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부잖아요.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손정희 씨 피셜. 버클리 공과대학도 있잖아요. UC 버클리. 당시 버클리 공과대학의 유명한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교수님, 이거 돈 될 것 같으니까 나랑 같이 만들어 봅시다. 교수님에게? 교수님한테 영업을 합니다. 동양에서 온 작은 친구가 교수님한테 영업을 칩니다. 같이 하자라고? 교수님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야, 손 이거 만들어 봤지 뭐. 일단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걸 팔게요. 그걸 교수를 설득합니다. 이게 손해인데 이게 설득의 묘미야. 학생이 교수를 설득을 해서 파일럿, 베타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기계를.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기능 있잖아. 중요한 기능. 제가 또 문돌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문돌이라서 내가 이게 어떤 게 들어가서 이게 뭐 어떻게 오상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나도 몰라요. 기술적으로 괜찮아. 나도 경제학 그냥 문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손정희 씨는 당시 미국에 있으면서 일본의 유수한 기업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UC 버클리를 당연히 많이 이용을 했겠죠. 일본 70년대 일본 기업들도 미국에서 기술을 많이 배우고 미국 사람들을 항상 존경하는데 그 미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있는 교수님과 그 학생이 미국에서 물건을 들고 일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과 사전에 미팅을 만들어냅니다. UC 버클리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과 같이 일본으로 들어와요. 방학 때. 그래서 많은 기업에 다 갑니다. 카시오 잘 만들었는데 2% 부족하네요. 좀 더 잘 만들어서 들고 와. 아니 카시오 이놈. 그 외에도 다른 일본 유수한 전자회사들 똑같이 말하죠. 잘 만들었는데 조금 뭔가 아쉽네요. 이거 아이디어는 좋은데 좀 그렇네. 그런데 손을 내민 기업이 하나 있죠. 샤프 그 아저씨가 기술부장 아저씨죠. 임원까지 아니에요. 기술부장 아저씨가 이걸 보더니 괜찮네. 이거 특허는 괜찮지. 이건 특허는 저희가 괜찮네. 이거 그러면은 일단 이 파일럿 버전 우리가 당시 돈 2천만 원 줄 테니까 좀 더 다듬어봐. 투자를 할게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오죠. 이거 영어만 되나? 프랑스어도 해봐. 프랑스어 말고 다른 유럽 나라 말도 만들어봐. 돈. 총액 1억 엔을 조달합니다. 손정희 씨 1억 엔을 조달하게 됩니다. 샤프에게.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샤프가 당시 세계 최초로 낸 그거죠. 전자수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전자수첩의 비하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손정희 씨를 이야기하면서 샤프 전자수첩이 항상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좀 두리뭉실하게 해볼까? 학생 시절에 기업으로부터 1억 엔을 자금 조달했다. 맞아. 간단하게 말하면. 한 줄로야. 한 줄이요. 대학교 재학생 시절 기업으로부터 1억 엔 자금 조달. 이렇게 대박이네요. 싹이 다른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완이 다른 거예요.